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헬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을 캡틴입니다. 네, 드디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이걸 관심 있어 보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주식 시장이 핫하니까.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식 투자에서.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먼저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주가가 오르는 원리, 확실한 원리. 중요한 것은 확실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확실한. 네,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한 원리. 어, 원리는 굉장히 많죠. 뭐 차트, 이론, 무슨 파동 어쩌고저쩌고. 확실한가요? 네, 차트는 확실하잖아요. 100%가 아니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네, 이게 확실하죠, 제일. 제품이 많이 팔리거나 서비스가 많이 팔려서 돈을 벌면은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기업이. 네. 둘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네. 산업이 호황이 돼서.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든지, 네. 그랬을 때. 셋째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한다. 네. 이런 확신이 드는 테마가 생겼을 때 주식이 오르죠. 네. 모든 건 뭐다? 네. 실적입니다. 곧 실적. 우리는 실적을, 기업의 앞으로의 실적을 맞추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다른 건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과거를 본다든지 차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를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산업이 어떻게 됐는지,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고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책상 옆에 항상 있는 보드인데요. 여기에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항상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항상 다짐하지 않으면은 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에 써놓은 게 이겁니다. 100% 확실한 실적과 해자, 예측이 가능한지, 진짜 가능한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회사인지, 100% 강력한 해자를 갖고 있는지. 네. 해자라는 게 간단하게 이제 옛날 전쟁할 때 이 성의 해자, 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걸 이제 또랑을 파가지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해자인 거죠, 해자. 그러니까 기업의 해자는 뭐죠? 네.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않는다. 시장이 30% 이상 하락 시에만 주담대를 고민해 본다. 네. 하락했다고 반드시 막 주담대를, 주식담보대출을 써서 매수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폭력이 왔을 때 우리는 내일의 금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고려 가능이 되는 거지, 굳이 평소에 네, 레버리지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살 게 없으면 그냥 MMW나 MMF에 넣어놓고 하루하루 이자 받아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설픈 포트폴리오를 채우려다가 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현금이 없으면 살 수 좋은 거를 발견했을 때. 네. 그리고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죠. 손절. 손절을 해야 되나요? 네, 손절. 손절을 지켜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개소리죠, 개소리. 네. 손절이 필요 없습니다. 손절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이런 100%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100% 확신이 있을 때는 주가가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올라가기 100%잖아요. 그러면은 더 사야죠. 손절이 아니라. 네. 이거는 손절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과감히 행동하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5% 손실 중이에요. 뭐 30%라고 하죠. 더 세게 30% 손해주 중인데 이게 목표 수익률이 50%인 종목이었어요. 목표가를 계산해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미래 실적에 의해서 50%예요. 근데 내가 200% 목표 수익에 좋은 회사를 찾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0%라도 일로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성적인 판단이죠. 이 손실 확정이 싫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이런 좋은 회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과감히 행동해야 된다. 손실 보더라도 매수할 때도 그렇고 과감히 행동해야 된다.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 주가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여기에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 더 떨어져서 매수를 미루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사지 않아요. 내가 이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올라갔으니까 좀 더 기다리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과감하게 이때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예. 월급 받아 또 사고 네. 올라도 다 못 채웠으면 사야 되는 거죠. 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레버리지는 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네. 보수적인 투자자가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도 있죠.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짓이에요. 다 이게 돈 모으려고 하는 게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한강 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네. 마음 편히 우리가 시장에 탐욕을 할 때 모두가 주식을 얘기하고 모두가 너도 나도 코스닥 1000, 코스닥 2000 얘기할 때 우리는 공포를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코로나 때처럼 시장이 공포예요. 반대 매매 나가고 매도 압도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탐욕을 부려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굉장히. 이것만 잘해도 네, 어느 정도 가능해요. 단점을 크게, 장점을 작게. 자신의 회사, 매수하는 회사에 대해서 단점을 크게 보려고 해야 되고 장점을 작게 보려고 해야 돼요. 보통은 거꾸로 하죠. 단점이 보이면 무시하려고 하고 장점은 엄청 크게 보여요. 이거 대박 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장점은 객관적으로 최대한 작게 보려고 하고 네, 그래야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벽에다가 써놓은 중요한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주식 투자는 들인 시간에 비례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시간도 들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대충 보고 오르겠지 하고 그냥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조사한 종목들을 제가 엄청 열심히 해서 그런 회사들을 알려줘요. 친구들한테 일부러 알려주진 않고요. 이제 주식 관심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으로 좀 돈을 구석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주위에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공유했는데도
수익률과 수익금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공부한 만큼 확신이 없어요. 예, 확신이 없다는 거. 그래서 목표가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비중 있게 매수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수익금과 수익률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내 시간을 써서 조사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3번.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네. 한두 가지 간단한 이유로 매수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향후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경영권 분쟁 생기면 주가 오르고, 뭐, 회사가 가진 땅이 근처에 공항이 생기니까 뭐 오르고, 뭐, 이런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거를 따라가면 안 돼, 절대. 진짜 기존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르면은 운이 좋은 것 뿐이지, 이런 거를 따라가서 막 이런 것 때문에 매수를 하고 이런 걸 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확실한 거. 첫 번째로 향후 먹거리가 확실한 회사. 앞으로 해당 사업이 수요가 많고 그 사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회사가. 그래서 다른 회사가 금방 따라올 수 없는 아까 설명했던 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뛰어나면서도 뛰어나면 PER이 높아도 PBR이 PBR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예. 현금 흐름이 뛰어나면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현금 흐름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분식회계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죠. 네. 이익을 사기쳐서 이제 장부를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근데 현금은 힘들죠. 요즘에는 영악해져 가지고 현금도 사기치는 회사가 가끔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현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익보다는 매출도 거짓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 흐름을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반드시 분식을 피할 수 있고 현금이 쌓여서 급속하게 자산이 우량화됩니다. 현금이 계속 들어오면은 뭐 감가상각이 많으면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계속 쌓이면은 좋은 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현금 회사가 중요하다.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 마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안전 마진이 있는 회사를 산다. 있는 회사만 산다. 이것도 좋지 않죠. 옛날에 전통적인 가치 투자가 그런 식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5년, 10년 기다릴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네, 가치 투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 투자나 안전 마진만 보고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써서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실적이 좋아질 건지 돈이 잘 벌어야지 되는 거죠. 안전 마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시총이 1,000억인데 뭐 현금이 1,000억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거 사야 된다. 예. 현금성 자산이 1,000억 맞먹는다. 이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거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던 사업이 꼬꾸러져서 바로 500억 됩니다. 현금이 금방 써요. 돈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거. 안전 마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 필요는 없다. 절대. 네. 가진 주식과 부동산 합쳐서 시총이 반이 안 되니 당장
당연히 올라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거는 그냥 네, 절대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확신 있는 종목이 아니면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100% 매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현금을 두면은 굉장히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그러면 나쁜 습관이에요. 100% 살려고 하지 말고 완벽한 종목이나 완벽한 주식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현금에 들고 있다가 반드시 좋은 종목은 1년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을 쓰면. 그러면 좋은 종목에 100% 몰빵하더라도 그냥 100%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주식이라면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팔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뭐 장이 좋으니 뭐 현금 비중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제가 봤을 때는 헛소리입니다.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목표가가 있고 거기까지 안 왔으면은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절대. 앞으로 계속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라면은 성장성이 꺾이는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를 계산해서 성장성이 꺾일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100배 가는 종목이 이 2배에서 팔면 안 돼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는. 그래서 실전은 이제 다음 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